오늘은 세계적인 부자, 한때 세계 1위 부자였나요? 그리고 혁신가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밝혀 화제가 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면은요, 생소할 수도 있고요. 한때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요, 2021년에 얘기를 했어요. I'm actually making history tonight as the first person with Asperger's to host SNL. With Asperger's to host SNL.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실제로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공감 능력이 어떨 때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어떨 때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 테슬라, 그 전에 스페이스X가 먼저 만들어졌죠. 근데 그가 가진 독특한 언행과 성공의 이면에는 정말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인가? 라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따지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요, 빨주노초 파란보도 스펙트럼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군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 자체가 어떤 큰 질환이라기보다는요, 신경 발달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강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독특한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이 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대화 흐름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듯 하면서 굉장히 몰아붙여요. 아무리 이게 힘들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조건 해내야 된다고 하고 안 해내면 화나고 짜증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질려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창업할 때도 그 창업자들끼리 계속 싸우고 해고시키고 서로의 법적인 분쟁과 소송이 항상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 맺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아주 강한 흥미를 보여요. 스페이스X 창업할 때 보니까 스스로 그 로켓 발사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주변에 이제 아는 로켓 기술자들한테 매뉴얼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뷰를 하고요. 실제로 그 로켓 분사장치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분사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로켓을 만들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하나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데, 이런 로켓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의 시초는 유년 시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을 보는데 화성에 가는 그런 책들을 본단 말이죠. 그 어렸을 때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집착이 남아있던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또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언어나 인지 발달은 일반적으로 정상 범주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정상에 가깝다,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헷갈리고 애매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질환이랑 혼동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학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딱딱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상들은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막 활발한 아이도 있지만 조용하고 좀 소심하고 불안불안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감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중요한 거는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어떤 문제로 보기보다는요, 이 사람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